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또 한 번 좀 악재가 나왔는데요. 잘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관세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단어가 탁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관세는 워낙 많이 노출이 됐는데 전쟁이네요.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강도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반응하는 그 흐름들이 막 말 그대로 뭐 전쟁이라는 그런 단어가 딱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증시가 긴 연휴를 끝내고 나서 증시가 아주 파란불을 켜다 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죠? 밖에도 지금 너무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추운데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녹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또 내지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세 전쟁이라는 말, 그래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양대 지수가 모두가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뭐 2.3%, 2.5% 폭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3.3%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53포인트, 2,500선을 단숨에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새해 증시는 그래도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면서 재반대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대감을 뒤로 하고 딥시과 악재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는 악재로 증시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가 강도 높은 매도가 진행됐고 선물 시장에서도 장주에는 거의 10,000개 가까운 그런 매도가 나오다가 막판에 5,500개까지 매도가 줄었습니다만 역시 외국인들의 선현물에 대한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 장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한국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도 벌써부터 거기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죠.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의 한국 기업들이 워낙에 많은 상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이 진행될 때 한국에도 추가적인 관세가 매겨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증시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듯이 오늘 뭐 하락 종목수도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고요. 네. 또 상승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일부 AI 관련 정도가 좀 반등세를 기록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관세 전쟁이 일단 시작입니다.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은 좀 더 힘들고 지루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만 이런 관세 정책이 좀 더 진행되는 한 약간의 불안 장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시장의 모습 자세히 짚어드렸고요. 당분간은 이런 불안한 모습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 만큼 내일의 단서도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바닥 다지기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방금 뭐 불안한 장세가 좀 진행될 거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렸다가 바로 이제 바닥 다지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불안한 장세는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거나 추세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출렁거리는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대체적으로 2,400선을 전후로 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태인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관세 정책 자체가 증시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이 관세 정책의 용도입니다. 지금 이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를 중심으로 관세 부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대부분의 시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관세 정책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 전부터도 협상용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2013년, 2017년, 18년 정도에서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정책을 단행이 되고 나서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철회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대단히 명석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세를 과감하게 올릴 때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의 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관세 정책을 무작정으로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엔 트럼프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협상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관세를 매기고 나서 나중에 협상하는 이런 정책이 단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길어봐야 제가 보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이런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협상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는 지수 급락세에서 어느 정도 전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수가 저점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는 반발성 매수도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그 시점부터 어떤 종목의 장세를 이끌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딥시크라는 돌발 변수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었던 반도체 섹터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종목 섹터들까지도 같이 밀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400선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하방 경직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대체적으로 2,400선 정도에서 하락세가 멈추더라도 거기부터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상처는 코스피 지수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다시 반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만 오늘 단숨에 2,400선이 깨지면서 상승 추세가 일단 무너진 이런 형태가 되겠죠.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 상태에서 이제 직전 저점,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다 쳐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증시는 그동안 오른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체로 2,400선 정도에서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제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판결받은 부분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약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수가 또 바닥을 치는 이런 과정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00선에서는 새로운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400선 정도서부터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종목 발굴에 주력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00선 지지 여부 체크 그리고 새로운 종목 발굴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볼 시간입니다. 더더욱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포트폴리오는 6개월을 기준으로 종목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우선 HD 현대중공업이 2위까지 올라섰고 현대힘스 3위, 모두 60%대 탄탄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수익률 차이를 보니까 정말 후발주자들이 촘촘하게 대기하고 그렇죠. 있었구나 싶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이제 하나의 그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네. 대형주 큰 종목이 먼저 시세를 보이고 나서 나중에 중소형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거든요. 앞으로도 여기 있는 종목군들끼리도 약간 뒤죽박죽 되면서 아마 수익률 랠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지금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쉬었다가 간다라는 개념으로 조선주들 보시는 게 맞겠고,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조선주 섹터가 가장 탑픽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개별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1위에는 하나오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오션을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봐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조선주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 종목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후발주들의 주가 흐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살아있으면 다른 후발주들도 가다가 약간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간다는 그런 맥락이겠고, 이 종목이 꺾이면 후발주자들은 먼저 꺾이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뭐 하나오션의 주가는 강세로 보이다가 0.1% 약밥선에서 마감됐습니다만 여전히 5일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다만 이제 주봉과 월봉상의 주가 봤을 때 약간의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재반등이 나설 건데,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의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정책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곧바로 반응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조선산업 그리고 MRO 사업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조만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조선주의 섹터가 생각보다 빨리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되 무리한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라인을 쳐놨죠. 대체로 5만 원 선을 최저점으로 해가지고는 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장주들의 경우는 조정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SK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뭐 최근에 급락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밀렸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모두가 소부장 종목이 모두가 급락세를 기록했는데, 제가 뭐 오늘 무료 방송도 한번 했습니다만 딥시크와 관련된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딥시크를 중심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앞으로도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유리기판과 관련된 시장은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부가의 HBM이라든가 고부가 가치의 이런 어떤 인공지능 칩 시장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던지고 도망갈 만한 위치까지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약간은 좀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중장 기준으로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참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2차 전지를 보면서도 늘 드리는 말씀이 좀 해도 너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해도 너무할 정도로 똑같은 악재, 똑같은 변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탕하고 3탕, 4탕, 5탕 그런 식으로 악재가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결국엔 미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또다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하락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 현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과도한 하락세가 나타난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마지막 투매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욕심들지만 지금은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앞서 언급됐습니다만 무방에서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오늘처럼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1%씩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이런 전략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먼저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빠르게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SKC와 삼성 SDI는 지금 구간에서 들고 가는 전략 취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발견 종목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요. 종목 발굴하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해라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작은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수익을 한번 노리자라는 관점에서 또다시 제가 조선주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종목의 이제 순위율 데이터가 이제 6개월로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랭킹 5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HD 현대마린 엔진을 비롯해서 조선 엔진 관련주의 성장세는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업황 자체가 살아있고 엔진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디젤 엔진이라든가 LNG 가스 엔진, 그리고 LPG 가스 엔진, 이중 연료를 착용한 그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엔진들을 지금 현재 중국 업체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엔진 업체들이 굉장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신조선에 대한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선은 그 발주에 대한 70% 이상의 물량들을 중국 업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독구가 이미 꽉 2, 3년치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상태고, 그 나머지를 중국이 쓸어가다 보니까 무려 70% 이상의 신발주를 다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 연료 엔진을 중국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을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가져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내적인 조선업체의 호황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황의 호황 자체가 바로 엔진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조선업황 자체가 여전히 호황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조선주들과 조선 엔진 관련들의 경우는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면서도 중기적인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네. HD 현대 마린 엔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 종목에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조선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알게 모르게 은근하게 시세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1차로 보시게 되면요, 1차 상승 후에 횡보세가 나타났고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죠. 보통 이런 차트 패턴의 주가는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재반등이 나서는데, 여기서 물량을 소화해내는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그렇게 급격한 급등락이 없이 잔잔하게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안정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이고 가벼운 주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현 구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27,550원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목표가 34,000원, 손저가 24,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목표가 34,000원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또 시장에 대한 든든한 멘토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저희 어디로 갈까요? 네,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했고요.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녹화 방송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언급드렸듯이 시장 전반에 걸친 흐름과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전지와 조선주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고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회피보다는 꼼꼼한 복습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규수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